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양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학교는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죠. 최근에 이제 2023학년도 입시 결과가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발표가 되면서 또 2024학년도 모집 요강도 나오고 또 2025학년도 시행계획도 발표가 되어지면서 앞에서도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전의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한양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의예과는 좀 어려운 학교죠. 어려운 학교.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점은 장점이긴 하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많은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좀 답답한 점도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2024학년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9명을 뽑아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 39명을 뽑는데 이 39명을 뽑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고 면접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 종합 평가만으로 39명의 학생을 의예과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춰야만 합격할 수 있을지 알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합격을 할 때 또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입시의 전형이 가장 좋냐? 투명해야죠. 투명하다는 얘기는 단계별 조건을 제시하고 그 단계별 조건을 충족했었을 때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투명한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서류 종합평가 100%라서 선발하다 보면 실제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왜 불합격했는지에 대한 이유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학생부에서 뭐가 부족한 건지 내신 성적에서 뭐가 부족한지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게 다단계 전형이고 1단계, 2단계, 3단계 수능 최저가 있고 면접이 있고 라고 한다면 단계별 충족에 따라서 내가 수능 최저가 충족이 안 돼서 떨어졌구나 또는 내신이 안 돼서 떨어졌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자, 물론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올해도 2023학년도에 합격생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그렇죠. 평균 내신 성적을 제시할 뿐이지 실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최초 합격자의 점수 50, 70, 80%의 구간별 내신 성적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붙으신 분들도 잘 모르고 떨어진 분들도 왜 떨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나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하나의 단일 전형의 방식으로 선발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9명을 뽑고 그 다음에 고른기회에서 3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68명을 선발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로 가면서 한양대학교에 큰 변화가 있죠. 종전에 보시는 것처럼 2023, 2022, 2021년도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형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36명, 39명 정도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른기회, 그 다음에 정시 선발 정도 논술 전형이 있던 게 이제 2022학년도까지 선발하고 난 다음에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한양대학교가 보통 정부의 시책이나 또는 교육의 정책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학교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형의 변화가 크지 않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큰 변화가 없다가 2025학년도로 가면서 학생부 종합 추천형으로 25명이 선발이 돼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종합 일반에서 학생부 종합 서류형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인원은 39명에서 30명으로 9명의 인원이 줍니다. 저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2025학년도에 있던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2024학년도 입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의 입시의 변화가 2024학년도 원서를 쓰는 학생들에게도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럼 왜 2025학년도에 저런 전형의 변화를 가져가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 추천형을 보면 지원 자격이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024년 2월 이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첫 번째는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로 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아무래도 재수생들에게 좀 불리하고 소속 고등장의 추천을 받으려고 하면 학교에서 교과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졸업 예정단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추천을.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100% 전형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합의 4에 과탐은 한 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추천형과 같은 방식을 똑같이 취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조금 비슷한 점이 있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추천을 받고 있고 수능 최저가 들어가고 있고 대신 면접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저는 차이점이긴 해요. 결국은 뭐냐면 한양대학교와 동일한 전형 방식을 취하는 학교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추천형은 사실상 일반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 최저가 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학생부 종합 추천형과 학생부 종합 서류형으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형에 따라서 분리가 된 거고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점이 나눠진 거죠. 여기에 기준점은 결국 뭐냐면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의 충족이고 여기에 기준점이라고 보면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탐구 역량 또 학업적 배경을 좀 더 고려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 추천형은 사실상 일반고 학생들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의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학생부 종합 서류형은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2024학년도에 39명의 선발 인원 안 해도 결국은 학생부 종합 서류형의 평가와 학생부 종합 추천형의 평가가 섞여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39명 안에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과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뒤섞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39명 안에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큽니다. 그렇죠. 한양대학교는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별로 많지 않은 대학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전형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전형의 방식을 보면 학생부 종합 일반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9명을 선발해요. 그리고 전형의 방식은 학생부 종합 100%. 참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수능 체제도 없어. 면접도 없어. 학생부 종합평가로 100% 선발한대. 도대체 뭐로 선발하는 걸까?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죠. 자, 학생부 종합평가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해, 종합적 성취도, 핵심 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수의 교사가 단연간 작성한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학생의 역량을 평가한다. 말은 참 좋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4학년도 정시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한양대학교는 투과목에 대해서 가산점, 변화표준 점수에서 3%의 가산점을 줬는데 이게 일반과에서도 영향력이 되게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의대에서는 엄청나게 영향력이 크죠. 결국 투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의대 한양대의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볼 정도로 의미가 큰데 2024학년도부터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학교는 면접도 없어. 수능 최저도 없어. 그리고 서류평가만으로 뽑는데 과연 서류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평가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단순하게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반영하는 개념의 지표가 아니라 학생부에 드러난 학업 관련 기록을 통하여 종합적인 성취를 판단하는 개념의 지표입니다. 따라서 종합성취도 평가란 학생의 이수 과목의 성취도, 창의적 체험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학생의 교육 여건, 이것도 중요해요. 교육 여건, 교육 과정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성취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비교과 활동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의 교육 여건과 교육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고등학교 유형이나 고등학교의 교과, 학업, 배경도 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는 3단계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요. 1단계에서는 종합 성취도로 해서 1단계 학생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1단계를.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는 뭐냐면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적 역량, 소통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결국은 크게 보면은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종합적인 성취도에서 대략적으로 포괄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1차 합격자를 걸러내고 1차 합격자를 걸러내고 나면 그 종합 성취도를 다시 4개의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역량, 소통 역량으로 나눠서 결국은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합격자들 간에 사실상 매우 첨예한 합격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쉽게 말하면 동점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부 및 외부의 위촉 사정원의 학문적 지식과 가르침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해요. 이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기 때문에 3단계의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고 서류평가하는 과정들을 되게 정말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결국은 대학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선발하는 과정들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단계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4가지의 4대 핵심 역량이고요. 작년과 올해가 다른 점은 작년에는 수상 경력이 포함이 되어졌지만 202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내에서 수상 경력이 대개 미반영이 됨에 따라서 수상 경력이 빠지고 창의적 체험활동, 세미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중심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입시 결과를 한번 볼게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한 24대1, 25대1. 뭐 높은 경쟁률이지만 한양대만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한양대 또는 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하면 대부분 경쟁률이 25대1, 30대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 나오는 구간일 수밖에 없으니까 주목할 점은 충원율이에요. 충원율이 주목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양대학교의 충원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2020년도에 충원율이 186, 2021년도에 충원율이 205, 그 다음에 2002년도가 175, 그 다음에 2023년도 올해는 충원율이 잠깐 떨어졌긴 했지만 146%의 충원율이 보여주죠. 그러면 이렇게 146%, 175%, 200%의 충원율이 생겼다. 충원율이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양대학교에 최초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한양대 상위대학에 합격을 해요. 그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갔고 빠져나간 것만큼 차점자를 뽑아 올렸다는 뜻이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양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상위대학에 붙을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전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양대학교는 경쟁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상위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역량과 우수성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원서 지원한 950명 전부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초 합격자 39명, 그 다음에 100% 하면 다시 39명, 그리고 200% 하면 다시 39명.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한 117명 정도, 요 정도 인원이 그 정도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 원서 지원한 학생들이 상위대학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다는 얘기고 또 한양대 라인이 상위대학으로 이동하는 경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가 상위권 의과대학으로 이동하는 경로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합격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신 성적은 보면은 50%의 성적이 1.68이고 70%가 1.85 정도가 해요. 그럼 70%에서
80%, 90% 최초 합격자까지 가게 되면 내신 성적은 아마도 적어도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정도의 성적까지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내신 성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여기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는 일반고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과학고 학생들도 있을 거고 영재고 학생들도 있을 텐데 과학고나 영재고나 일반고 학생들을 동일한 내신 성적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의 지표를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바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 발표한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원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번째로 한번 가보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은 뭐냐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9명의 의과대학의 합격생을 뽑는데 과연 첫 번째, 이 면접도 진행하지 않고 수능 체제도 없는 한양대학교의 과연 선발 방식은 뭔가? 조금 전에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에 뽑히는 학생들은 과연 누군가? 누가 여기에 뽑히나? 내가 만약에 일반고 학생이다, 자사고 학생이다, 또는 영재고 학생이다, 그럼 나는 여기에 지원하기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은 한양대 합격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보시면 메이저 의대의 충원율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양대 위에 상위 의과대학이라고 한다면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정도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 더군다나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상위 대학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또 연세대학교 활동우수요,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이나 또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성이나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 전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을 보면 연세대학교 충원율은 57%예요.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가 96%, 성균관대학교가 152%, 요건 2020년도, 2022년도의 입시 결과입니다. 고려대학교가 58.3%고요.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이 226%,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충원율이 146%가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 그리고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어디였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이 226%예요. 그 다음이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이 152%,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이 146%인데 이 세 개의 대학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수능 체제가 없다는 거. 이게 공통점. 두 번째는 이 세 개의 대학의 학과의 공통점은 주로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계열적합성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 약 81%가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양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고려대, 한양대 합격한 학생들이 성균관대, 한양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연세대나 서울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학교 학과 모집은 상위 의과대학으로 이동하는 경로이며 한양대학교 의예과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최소 100%, 최소 200% 정도의 학생들은 상위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많이 몰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9명의 모집 인원 안에 사실상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일반고 학생들,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 한 8대2 정도의 비율로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반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유리한 전형은 아니에요. 대학은. 자, 그럼 이제 6번째는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보시면 정시에서 68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에서 39명, 학생부 종합 고른기에서 3명을 선발하는데 2021년도와 2022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보면 2022년도에 과학고 학생이 42명이 선발이 됐어요. 5.1%. 자사고 학생이 무려 209명, 25.2%. 그 다음에 영재고 학생이 41명으로
14.9%. 물론 이 학생들이 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맞지만 의대에 합격한 학생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을 말하고 있지만 이 고등학교 유형의 조사를 통해서 이해할 점은 한양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 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만큼이나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에게 열려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는 결국은 이러한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하지만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없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최소한 8대2 정도의 비율을 보실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2025학년도로 가면서 학생부 종합 추천형이 신설이 되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올해 2024학년도에도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한 대학씩 설명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8월이나 9월에 최종적인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그 대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한 대학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내신 성적으로 전체 의과 대학을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나 어디에서 컨설팅을 받다 보면 그냥 엑셀 값을 띄워서 내신 성적만으로 학부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원서 지원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내가 이 대학의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게 적합한지,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분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양대학교도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올리고 다시 올려드리는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첨가해서 설명드릴 내용이 있으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